자, 여러분, 오늘 아침 정확히는 8시 57분 펩트론의 홈페이지에 신규 공지가 업데이트됐습니다. 자, 내용은 공동연구진의 현황부터 오송제 2공장 PT403 IPPR 조직 강화한다 등 나름 좋은 내용의 글이 올라왔어요. 근데 뭐 펩트론에 대해 좀 아시는 분들, 자, 이 내용도 결국은 주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해명의 연장성 정도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오늘 시장 가뜩이나 좀 코스피가 지금 5% 넘게 빠졌죠. 나름 호재성 공시도 지금 시장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가뜩이나 이런 시장에서 자, 우리 바이오 기업도 어때요? 이런 연구 관련해서 깊게 분석하기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보다 기사를 찾아보거나 유튜브를 보고 객관적인 분석에 의존해야 되는데, 당연히 유튜브만 봐도 의견이 제각각이죠. 자, 그렇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냉정한 이성적 대응을 하고 싶어도 이 제약바이오 어렵다 이거죠. 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만 대응해서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진짜 손실 없이 보합권에서 나오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이겁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이번 이슈에 대해 다시 한번 분석해보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펩트론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뭐 대표가 말실수를 했네, 계약이 무산됐네,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사건의 핵심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라일릴리와 진행 중인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의 공동 연구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회사 측의 실제 연구 범위 사이에서의 괴리 때문에 퍼진 거죠. 특히 최호일 대표가 행사장에서 릴리의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는 공동 연구 대상이 좀 아니다, 자, 이런 좀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게 발단이었다 이거죠. 당연히 시장에서는 충격과 실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펩트론의 약효 지수기수 스마트 대포가 당연히 이 마운자로에 적용될 줄 알았는데 뭐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신뢰도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킨 건데, 자, 이 상황이 와닿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자,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월드컵 시즌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가 선수들의 체력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엄청난 초경량 혁신 기술의 축구화를 개발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축구화는 축구의 신 메시가 신을 거다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이 마케팅 관련한 일정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자, 농구에서도 마이클 조던이 신으면서 나이키의 조던 브랜드가 새로 생긴 거 아시죠? 자, 지금 그런 거와 같은 상황이었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신제품 발표할 때 나이키 대표가 뭐라고 했냐? 자, 이번 이 기술을 만들어낸 축구화는 월드컵 차세대 루키 히어로들에게 적용할 것이라는 말을 해버렸어요. 당연히 메시가 신는 건데 다들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있었고 주가도 이로 인해서 반등이 나왔던 건데, 갑자기 뭐 이 기대감을 재료로 만들었다 이거죠. 이렇게 되니까 패닉셀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하한가를 가고 폭락이 나왔던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해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해명이 뭐였다? 자, 메시가 신을 거다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엄청난 대형 슈퍼스타가 신을 건데 이 피파의 비밀 유지 계약으로 인해 이름을 밝힐 수 없다. 자, 이런 식으로 해명한 거죠. 결과적으로 이 나이키 대표가 발언만 안 했어도 주가는 계속 좋은 흐름을 갔을 건데, 괜히 이런 발언을 한 것 때문에 기대감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여기에 해명까지 애매하게 말하면서 답답함과 아쉬움, 그리고 앙금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 이거죠. 분명한 거는 아직 기대감은 충분히 있고 지금 이 상황이 바뀐 건 아니에요. 메시가 다시 이 신발을 신을 수 있다 이거죠. 다만 이게 추가적으로 언급이 안 되면 다시 한번 생긴 기대감조차 소멸되고 결국 이 나이키의 주가는 더 빠지고 이 축구화 자체도 인기가 시들 수밖에 없다 이거죠. 자, 아무튼 이 해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펩트론과 적용해 볼 건데, 오늘 나온 공지를 보면요, IR/PR 전문 인력 대거 채용하겠대. 말이 아닌 성과를 증명했다 하는데, 지금 뭐 대표가 말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이제는 뭐 관련해서 뭐 PR 전문가가 직접 말할 거다 이런 내용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 공동 연구도 현재 뭐 카다라와 달리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 자, 이런 얘기인데, 자, 이미 실망 매물이 나왔고 투매 물량이 나왔어. 공매도 세력들 좋다고 지금 수익 보고 요거 더 빠지겠구나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야. 과연 여기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 반등이 세질까요? 그렇지 않을 거다 이거죠.
자, 여러분들 삼청당 제약 아시죠? 자, 여기에 대해 제가 한번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20만원대 주가가 올해 1월부터 시세 분출이 나오면서 128만 4천원, 주가가 6배 넘게 뛰었죠. 자, 이 모멘텀으로 인해 주가가 고공행진을 보인 건데, 자, 이게 결국 공시도 계속 지연되고 사측에서 애매한 발언을 하고 블로거까지 참전해가지고 3천여 대의 문제 관련한 글을 치속 올린 것 때문에 결국 주가는 지금 올해 최저치를 계속 경신 중에 있어요. 3개월이 지났지만 반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요, 일단 기대감에 오르잖아요. 여기에 그 기대감에 걸맞는 명확한 결과물이나 아니면 진짜 뭐 본계와 공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주가는 한번 빠지면 다시 반등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펩트론도 어떻다? 이 회사의 해명만으로 주가가 반등한다? 자, 그렇게 될 수는 없다 이겁니다. 한번 실망감이 크게 터진 만큼 바닥을 다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끝난 거냐? 근데 또 그렇지는 않다 이겁니다. 분명한 건 지금 실망감이 바로 진정되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약이죠. 지금 현재 펩트론의 핵심 기술이나 파이프라인, 펀더멘털은 견고합니다. 전혀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삼천여 제약과는 다르다 이겁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길지 않을 거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뭔가 이런 어느 정도 호재성 이슈가 나온다면은 주가가 급등하지 않을까, 그래도 빠르게 반등하지 않을까, 추세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 관련해서 지금 사측에서 얘기한 게 뭐죠? 자, 오송 제2공장의 시공사 선정이 7월에서 8월 중에 마무리돼요. 그리고 9월 중에 본격 착공이 시작돼요. 자, 착공이 된다는 건 뭐죠? 자, 이 착공으로 인해 얼마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을 거다, 얼마에 우리가 캐파를 키울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거고, 당연히 이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관련해서 리포트 쓴다 그러면은 더 큰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는 호재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지금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을, 자, 7, 8월, 늦어도 9월, 올해 3분기에는 1월까지 보고 있어요. 뭐 더 빨리 오면 좋겠지만 냉정하게 진짜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시기다 이거죠. 시세의 재분출은 유효하다는 거,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인데, 다만 앞으로 과거 같은 그런 반등이 나오려면요, 다시 한번 릴리와의 이 마운자를 관련한 이슈가 등장을 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 오늘 공시로 보면은 이 PT403, 자, 여기에 대한 내용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이슈 지금 솔직히 냉정하게 주가 상승의 제한장입니다. 완전한 반등, 100% 대세 상승으로 들어가려면은 1112에서 펩트론의 사명을 언급하는, 아니면은 펩트론의 공시에서 적어도 1112 마운자로 관련 얘기가 나와야 돼요. 아쉽지만 지금 시장의 기대치가 수정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냉정한 현실이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 뭐죠? 그냥 갖고 있자, 지켜보자, 이거보다는요, 이 단기 반등은 나올 거고 그 타이밍을 이용해서 비중을 덜어내며 손실을 최소화하고 무사히 빠져나가는 거다 이겁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릴리 이슈가 나온다, 그런 반등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니어도 하반기에 지금 삼전 닉스 빠지고 있는데 이 삼전 닉스에 쏠렸던 수급이 코스닥으로 바이오로 오른다? 그러면은 또 주가는 우리가 기대했던 거 그 이상으로 갈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 주시장에서 항상 이런 막연한 기대감, 이것 때문에 결국 큰 수익이 와도 매도를 못하고 결국은 물리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이 바이오라는 섹터는 이 기대감에 의해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승폭이 유독 크기 때문에 우리 또한 종목에 대한 기대하는 정도가 더 커요. 그래서 특히 바이오주 같은 경우 수익 때 못 팔고 물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길 바라며, 이 펩트론에 대한 전략, 정확히는 제가 아까 말했던 이 단기적으로 7, 8월에서 9월이라 했죠. 이 3분기 실전 솔루션 대응 전략 리포트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내용의 핵심 분석 자료고요. 여기에는 과거에 같은 이슈, 비슷한 이슈로 인해서 급락했다가 뭐 해명이나 이런 공시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가 올랐던 기업들, 자, 그런 종목들을 모두 비교해서 분석해서 넣어놨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러면 어느 타점에서 어떻게 비중을 조절하고 전략을 짜야 될지, 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 자, 요 대응 전략 리포트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이 투자에 좀 적극 활용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요거 무료 배포고 유튜브 구독자 한정입니다. 구독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요거 좀 체크하시고, 이거 영상 하단이나 댓글 보시면은 어떻게 받아가는지 나와 있어요. 요거 좀 체크하셔서 지금 펩트론 당장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간다 말씀 못 드리는 거 죄송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현실을 직시하고 탈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찾아보자고요. 아셨죠? 자, 아무튼 펩트론이 다시 우리 평단가 위로 올라가는 그날까지 저희 양봉남 여러분들 함께 한다는 거, 이거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자,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다시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